자, 금요일에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기대를 했고 시가총액 1조 이상 자리에서 상한가도 한번 또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금요일에 뭐 2차전지 쪽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너무 넘쳐나게 나와서 좀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기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또 종목별로는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강세를 띄었던 DB하이텍의 경우도 이제 5만 원의 그 명목 가격에서 뭐 시장 1% 빠져가는 가운데 흔들렸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나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기존에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흐름 상상을 초월하는 이 흐름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는 저 흐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로스타 50도 마찬가지. 대만 하다못해 대만도 이제 뭐 고점 대비 17% 밀려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 2,700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대만까지 봐야겠냐고. 대만이 이제 아무리 뭐 기술주 위주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 3,300포인트 고점 곱하기 83.14% 대만 얼마예요? 2,740입니다. 이번 달에 2,700까지만 가자니까요. 그럼 딱 10% 오르는 거예요. 딱 10% 오를 때 주력주에서 2월 오늘까지의 그 폭발적인 시세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니케이 지수 3월 저점 자체를 깨질 않은 그 니케이 지수 10.66이죠. 그럼 어떻게 돼? 3,0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아니 중국 상하이도 봐야 돼 우리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중국 상하이는요. 잘 보세요. 하다못해 대만의 이런 그 글로벌 시장에 연동돼 있는 디커플링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런 흐름하고 중국 상하이 지수 지금도 10시 반이면 뭐 중국 상하이 지수를 보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쓸 내용 자체가 안 돼. 이게 글로벌 시장하고 이게 비교가 돼? 이게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아니 얘하고 아까 대만을 갖다 붙여놔도 연동이 안 돼 있다니까. 하물며 항생. 저도 오늘 항생 오래간만에 보는데 항생 지수 한번 봅시다. 이 흐름하고 항생 하나 둘 셋. 항생 지수는 글로벌 시장에 보통 일반적으로 연동되거든요. 하나 둘 셋 띠용. 야 얘도 글로벌 시장하고 연결이 안 됐네. 하여간에 이런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항생이나 중국을 놓고 봐야겠냐고요. 다시 중국하고 일본을 봅니다. 중국, 일본 비슷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비슷해요? 전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유로스탁 50 아예 다르죠. 아예 달라요. 결론적으로 볼 것만 보시면 돼요. 어떤 거? 유로, 독일, 프랑스, 또 일본, 다우, S&P 500 지수. S&P 500 지수로 따져도 우리는 2,800이에요. 그 이상. 나스닥으로 따져도 너무 과한 흐름에 저 바닥 대비해서의 흐름이면은 우리가 월등한 디커플링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뭐 흐름 다 떠나서 우리 종목군들별로의 흐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력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IT가 지금 비중이 얼마예요? 30%죠. 하이닉스, 삼성전기 15%씩 공식적으로 요 포트에 넣어놓은 그 기준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기준이 있고 1월 말 종가의 기준으로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넣어놓은 그리고 이번에 수정을 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한 그 기준 2월달 매매 기준으로 봅시다. SM과 에코프로를 넣어놨다는 기준에서 그렇게 되면은 15%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 수익을 시장은 똔똔인데 15% 올라왔어. 그럼 시장 15% 올라올 때 우리는 시장 10% 2,700 갈 때 우리는 1.5배에서 2배, 15%에서 20%만 나와도 2월 달에 방한 분위기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땡큐 했죠. 그리고 이 기준에 현대차 20%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기 15%씩 얘 15%, 얘 10%, 얘 10%, 얘 10%.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요 기준에서 이제 2월 달의 흐름이 요 기준이고 주간 단위의 흐름을 또 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종목군들에서 시장 등락률 대비해서
2월 달에 힘겨운 거는 현대로템. 그죠? 그걸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좀 카바를 해준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보듯이 삼성전자부터 해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주봉 기준에 한 번씩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수급 보시고.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지수까지, 수급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놓고 보아온 것처럼, 자, 삼성전자 훌륭해 안 훌륭해? 지수 기준에 완벽하게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우리는 이번 주에 행복해 안 행복해? 농담이 아니라 저는 미친 듯이 행복한데 이번 주에. 안 그래요? 다음 주에 강연회도 앞두고 있고. 이게 시장이 깨진 건가? 아니잖아요. 이날 10일 날 종가 대비해서 2469 대비해서 시장은 2451이야. 그럼 얼마? 18포인트 마이너스. 18포인트 마이너스. 이게 뭐 폭락이 온 거야? 아니잖아. 근데 행복한 거는 18%가 아니라 18포인트. 18포인트면은 정확히 얼마? 0.7% 조정인데, 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0.7% 조정인데 글로벌 증시는 독일이 양봉이네. 프랑스도 허벌난 양봉이네. 뭐 오늘 하루 더 봐야겠지만 유로 마찬가지고. 그다음 나스닥은 어떻게 했어요? 얘도 어찌됐건 양봉이네. 윗꼬리가 달렸지만 오늘 봐야겠지만 다우 얘는 조금 빠져있네. S&P 500 지수 살짝 눌려있는. 우리나라 0.7% 빠져있는데 우리나라 0.7%, 일본 조금 더 빠지고. 근데 종목군들별로 보자 이거야. 종목군들별로. 일봉으로 먼저 볼까요? 일봉으로. 자, 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보고 저기를 놓고 보면 되죠. 10일날 종가. 10일날 종가 62,800원, 오늘 62,600원. 시장 0.7% 빠졌는데 허벌나게 올라오고. 허벌나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시장 대비 2배 올라왔는데. 시장 대비 2배 올라오고 이번 주에 시장 0.7% 빠져 있을 때 금요일 대비해서 200원 빠졌네. 하이닉스는요. 시장이 0.7% 빠질 때 또 바닥에서부터 얘는 30% 들어 올려놓고 눌린 목인데 10일날 종가 93,500원 대비해서 1,500원이나 빠졌네. 어이구. 1월 이후에 30% 올라오고 눌려있어. 갭을 훼손하지도 않았어. 1,500원이나 빠졌어. 삼성전자보다 얘가 좀 빠졌네. 오케이. 1,500원에 빠져있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1.5%? 오케이. 0.7 빠질 때 1.5. 삼성전기는 엄마맘마마 얘는 대박이네. 우리 하이닉스 얘인데 하이닉스 1.5 빠지고 얘는요 146,900원 대비해서 3,100원이나 올라왔네. 그럼 얼마야? 2%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밀린 거 얘가 다 커버했고, 그리고 LG전자는요 실질적으로 2월 달에 LG전자 위주로 매매를 했죠. 116,600원에서 엄마 3,300원 올라왔네. 얼마? 3% 올라왔네. 예? 대박이잖아요. 시장 0.7% 빠졌을 때 IT 기준에서는 소폭에 그래도 플러스고. 아이고 DB하이텍은요. DB하이텍은 허벌나게 올라왔지. 어제 매수셈 받고 들어가신 분들은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원래 갖고 있던 수익 종목이고 다른 분들 갖고 계신 게 축하도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오늘 뭐 말도 안 되게 또 수급에 꼬여 있긴 하지만 거래가 터져 있다라는 거 주봉에서 놓고 보자는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일부 손실이 있다. 우리 평균이 49,000원대 후반. 한 2%의 손실이야.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LG화학은요. LG화학의 기준이 이번 주 기준에 67만 3천원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16,000원 올라왔네. 그럼 거의 뭐 2% 이상 올라왔죠. 포스코 케미칼이 밀렸을 거란 말이야. 2% 이상 올라왔어. 근데 나는 어제 편입했어요. 어제 신규 가입자는 솔직히 뭐 한두 분 계시려나? 없어. 응? 그럼 포스코 케미칼은,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 주 어떻게 했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10일 날 대비해서 5,500원이나 밀렸어. 그러면은 얘가 LG화학 오른 거 다 까먹은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2차 전지 뭐뭐 매매했어요? 금양 매매했잖아. 10일 날 26,450원에서 우리 얼마 팔았어요? 31,000원대 다 팔았죠. 일단은 5,000원 위에서 팔았네. 20%네. 그러면 아까처럼 보는 뭐 1% 2%가 아니네.
에코프로 BM은요. 어찌됐건 중간에 마지막에 매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매도의 오늘 기준이 14만 6,500원인가요? 거의 뭐 손절 없어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들어가신 분들 뭐 만약에 2월 10일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수익인 거고, 정상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의 기준을 설정하면은 에코프로 18만 8천 원 대비해서 얼마? 21만 2천 원. 너무 빨리 팔아서 아까워. 그렇지만은 그 기준에 얼마? 14,000원 수익 내고 나왔네. 그 앞전에 수익만 다 빼고 15만 2천 원 들어간 그거 다 빼고도 주간 단위에 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야지. 2차 전지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엄마, 우리 엄마 분당 가셨는데, 엄마 17만 3,400원짜리가 얼마 올랐어요? 6,600원, 5,600원 올랐네. 종가 기준으로. 5,600원이면 얼마예요? 3% 이상 올라왔네. 20% 비중인데. 단일 종목으로는 비중 제일 높은데. 그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엄마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46,200원에 종가였는데 300원이나 밀렸어. 0.7%는 0.7%? 오케이, 그 수준이네. SM은요. 오늘 전량 한번 정리했어. 야, 이건 또 뭐야 얘네. 야, 이 녀석들 봐라. 이 녀석들 허락도 안 받고 계속 샀네 또. 누구야? 이렇게 되면 또 흥분하는 거지. 누굴까라고 또. 허허, 이 녀석들. 어쨌든 우린 손절하고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이 가격에 다시 편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손절한 건 손절한 거야. 수익 확정 난 거는 수익 확정한 거야. 10일 날 얼마였어요? 11만 4,700원 대비해서 오늘 말이 손절인 거지. 12만 7천 원에 정리를 했으면 얼마예요? 12,000원 수익이네. 10% 수익이네. 차익 실현 재편입이 중간에 한번 있었나요? 하여간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49,300원에서 46,000원 수준까지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5만 원 넘겨서 잘 됐다 했는데 얘가 힘들었고, 현대 로템이 같은 방사님 묶어서 보셔야 돼요. 26,900원에서 추가적으로 1,200원이나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5%. 그래서 2차 전지 수익과 SM 수익 일부에서 겨우 일부 상쇄할 수 있는, 비중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요. 또 현대로템 비중을 월등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현대두산인프라코는요. 오늘 열심히 매수했죠. 180만 주에 흥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식수가 1억 9,800만 주짜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간 단위 거래량이 엄마 허벌나게 거래량이 터져줬네. 이제 이 부분이 넘쳐 튕겨져 나가면 되겠네. 엄마 방송 원고 일주 월봉 현대두산인프라코 똑같이 자르세요. 일주 월봉 한 장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일봉 주봉 월봉 똑같이. 뭐 그게 그 자리일 거야 아마. 그래도 어떻게 잘라야지. 아니면 냅둘까? 냅둬도 돼. 같은 자리에 잘랐으니까 냅둬버리세요. 아니야, 거래량 때문에 잘라야 돼. 미안 거래량 때문에 잘라야 돼 어차피. 그죠? 그렇게 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LG화학의 수익 부분을 아까 보신 것처럼 상쇄해버렸고, 에코프로 다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개별 매매이시지만 이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위메이드의 뭐를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고, 앞전에 2월 3일 날 550만 주 터진 거 대비해서 월등히 터지니까 상한가까지 나와버리죠. 나와주죠. 나와버리죠가 아니라 나와주는 거죠. 이런 거를 잡아내란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에서. 윤정두는 안 준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 수식을 주말에 수식 완성 지을 거예요. 이용철 연구원하고. 코스모화학. 이야, 이거 뭐 얘는 대박이네. 대박이네. 그 수급 논리의 대박인 거고, 매수평균 단가에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있죠. 그러니까 변동이 크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교육용으로 단기 매매를 하든가 우리가. 얘 가지고 있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얘만 갖고 있어서 코스모 신소재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뭐 에코프로에서 뭐 배 터질 만큼 먹었잖아. 농담이 아니라. 차익 실현 재편을 몇 번을 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윤정도로서는 동네 창피해서 소문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목요일날 결과론적으로 너무 방어적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거. 야, 이거 윤종성 깨고 오버슈팅 팍 보고 그냥 멋들어지게 어제 같은 날 싹 정리했을 텐데, 그리고 오늘 싹 정리했을 거고. 이야,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코스모 신소재는 변동성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고 대처를 할 거예요. 코스모학의 이 그 수급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교육은 되죠 충분히. 요고점을 넘기는 수급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와 줬으니까 여기 이런 기준에서 사실은 1조는 안 되는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 윤정도는 뻥을 못 치잖아. 뭘? 거래 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를 현대두산 인프라코처럼 꾸준하게 보고 있고 펀더멘탈이 저평가 인식이 잡히고 하면 모를까? 얘는 저평가는 아니잖아. 우리가 2차 전지 다 갖고 있지만 2차 전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LG와 빼고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들어갈 때 저평가로 들어가요? 야, 얘가 끝내주고요. 뭐 끝내주고요. 끝내주고 이거 안 하잖아. 왜? 고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좋다라는 표현을 해버리면은 그건 버거워지죠. 응? 결론적으로는요. 옥석 가리기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봅니다.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 안 들어가는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얘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폭락이 온다는 게 아니라 수급도 좋고 다 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 오버행 이슈도 있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도 하고. 포스코 케미칼도 좀 주의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겁도 드릴 거야 이제. 수급이 안 좋네. 한 방에 꺾여져서 다시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얘는 달라요. 겁을 드리는 거지만 다릅니다. 뭐하고? 자, 에코프로하고 얘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주주하고 외국인 합쳐하고 40%란 말이에요. 얘는요. 이미 얘는 매집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수급의 논리를 동격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수급의 논리를. 얘는 어떻게 됐어요? 수급의 논리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죠. 한 방에도 이렇게 43만 주씩 나온다는 거예요. 또 저렴 물량이 남아도 있고. 에코프로 BM이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1위고 시가총액 14조.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도 조금 안정적인, 외국인 때려 사는데 기관은 파는, 그리고 실질적은 얘가 있어.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62%죠. 적진 않습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얘 75%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라 그래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주니까 땡큐 하지만 그 수급에 의해서 너무 쏠려서 외국인 팔아요. 머리 아파요. 이건 하지 말자 그랬죠.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 양지사가 품절주가 아니라 얘네가 품절주예요. 외국인 지분 50%의 대주 지분 빼고 나면 뭐 있어요? 외국인 지분 51%의 대주 지분 빼고 나면 뭐 있나? LG와 외국인 지분 48%의 대주 지분 40% 빼면 뭐 있냐고. 없어. 유통 물량이 없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야. 여러 이슈와 2차 전지에서 얘를 탑으로 우린 잡고 갔잖아. 작년 하반기에도 4분기에도 얘를 탑으로 2차 전지 비중을 절반 이상을 줄였는데도 얘를 탑으로. 똑같은 2차 전지여도 누구는 11월, 12월, 1월 달에 비중을 늘려버리고 그러나서 1월 초순 중순에 다 정리해버리고 윤정도는 하반기 7월부터 에코프로 편입해서 10월까지 또 11월 비중 늘리다가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비중을 다 줄여버렸죠. 절반 이하로. 그러나서 1월 달에 공격적으로 늘리잖아. 언제? 정확히 1월 중순 이후 테슬라 돌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 14% 들어올리는 날 18만 5천 원에서부터 그냥 12번의 매수사인. 그게 20만 8천 원까지 매수사인. 그 물량 다 잡아놓고도 지금 편해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매수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에서의 공격적 수급. 근데 다시 일로 회개하고 도망쳐오는 이유는 그래 믿을 건 또 너다. 오버시팅 잡아낼 만큼 잡아냈고. 결론적으로는 포드와의 공급 계약 부분에 대한 이슈, 그것이 뉴스를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공급망과 또 유통망과 그 다음에 광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룹 차원에서. 거기에 수급 이 부분이 꼬여있으면 어지간하면 윤정도는 수급 논리를 부각을 시키잖아요. 근데 유통 물량 자체가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없어요. 10위권 밖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압축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방송이나 아니면 뭐 중간에 다시금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긴 할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그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는 기존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동종 업종들끼리 오른 거 내린 거 거의 똔똔의 소폭의 수익, 시장 0.7% 빠진데 오히려 수익.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코프로와 사실은 SM이죠. 에코프로의 최정점을 결국 놓쳐서 안타깝게 수요일날 책신해 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그 어마어마한 수익, 15만 원부터 22만 원까지만 해도 7만 원이면은 50%의 수익. 2월 한 달에 2월 7일 이후에 50%, 그 50%를 차익 실현 재편입을 수차례 했죠. 그 수익 플러스 SM의 기준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아니다 할지라도 뭐 아니긴 뭘 아냐 솔직히. 2월 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수익 범위에 차익 실현 재편입을 최소 3차례 했죠. 오늘 뭐 잘라내고 위에서 다시 샀지만 그 정도 범위는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기준, 금양 뭐 이런 종목군들, 또 어제 기준에 일부 소액 몇몇 분들의 위메이드,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의 수익. 그럼 무난한 겁니다. 네? 종목 검색기 한번 보실 때마다 와우 하고 소리 지르시게 되죠. 종목 검색기 한번 보실 때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행복해 하셨죠. 왜? 윤정두랑 함께해서 어떤 부분이 DB하이텍도 뭐 오늘 많이 밀리긴 했지만 DB하이텍, 또 현대투산 인프라코어, 기존 가지고 계시던 종목군들부터 해서 전체 이 종목 검색기의 이 수식 범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합니까? 하나. 두 번째는요, 이 종목이 이렇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하나. 이 중에서 옥석 가리는 방법, 이런 걸 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잡은 거고, 셀바스 AA, 세비캠, 위메이드맥스, 제주은행은 변동성의 기준에 매매를 잡으셔야 되고, 그 전략 부분을 강연에 오셔서 배워가시고, 이건 그대로입니다. 이젠 뭐 할인해 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격 그대로 갑니다. 교육을 하는데 왜 할인을 해줘야 돼? 교육 강의를 하는데. 이 수익 범위 2월 시총 1조 이상 상한가 위메이드 코스모화, 그 종목 포착하는 부분에 대한 대공개, 그리고 이번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의 혜택. VVIP 회원님들도 참여하셔서 3월달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리 주력주 전부 다 잡아가시고 합니다. 아시겠죠? 삐삐 선생님 그러셔도 행복해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화이팅! 왜냐면 어제 나 LG화학 너무 높게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번에 30%를 다 사버렸는데 상관없습니다. 거래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해 하셔야 돼요. 됐죠? 올려드립니다 영상.